안녕하세요. 여행하나 봄입니다. 이번 여행지는 지난 영상에서 추천받았던 강원도 고성입니다. 사실 또 강원도를 갈 줄이야 상상도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멀지만 강원도에 만족도 높은 여행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파워 J여서 여행 계획을 짰는데 또 강원도로 가는 거다 보니 제일 걱정됐던 건 이동 수단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 보려면 대중교통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가려고 찾았던 맛집들이 전부 수요일에 쉬거나 일찍 마감하더라고요. 여차저차 열심히 계획을 짜고 수요일에 고성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때 서울은 벚꽃이 대부분 거의 져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벚꽃 구경도 혼자 조그만 게 다인데 강원도에 가면 벚꽃이 많이 펴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갔었습니다. 용산에서 출발 시간이 8시였는데 가는 길이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바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송지호 횟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송지호 횟집은 송지호 해수욕장 남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음식점 옆쪽에 전용 주차장이 있으니 이곳을 오시려면 공영 주차장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횟집은 부부 두 분께서 운영하고 계셨고 안쪽 테이블에서 바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11시 반 조금 넘어서 들어갔는데 손님은 저 혼자 있었고 아마도 평일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회덮밥이랑 물회를 시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너무 많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제가 둘 다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결국 남기더라도 시키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회덮밥이랑 반찬이 먼저 나왔는데 저기 보이는 파김치가 말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회도 맛있었는데 제 취향에는 회덮밥이 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형에 비해 많이 먹는 편인데 성인 남성 기준 메뉴 하나만 시켜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회덮밥까지는 다 먹었는데 물회를 먹다가 면을 조금 남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비쌉니다. 아무래도 회다 보니까. 식사를 마치고 울산바위를 보러 카페 깃으로 출발했습니다. 사실 카페 깃과 울산바위는 속초에 있습니다. 다만 깃은 고성 남쪽 끝에서 멀지 않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서 일정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울산바위는 제가 예전부터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속초를 언제 또 올지 모르니 이번 기회에 왔습니다. 깃에 도착했는데 카페의 구조를 되게 신기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들어가는 통로가 약간 미로 같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울산바위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공사 중인지 올라갈 수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카페 내부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외부에 테라스가 있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삼각대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싶었어서
외부에 있는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울산바위 보면서 사진도 찍고 멍도 때릴 겸 아메리카노랑 디저트도 사왔습니다. 울산바위가 영상과 같이 실제로도 뿌옇게 보였는데 날이 맑아서 미세먼지나 연무는 아닌 것 같고 아마 해가 머리 위에 떠 있어서 대기원금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백섬 전망대로 이동하는 거리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거의 다 졌을 타이밍에 벚꽃 구경을 갔었는데 따라오면 안 되는데. 올라가다가 예쁜 해수욕장을 발견해서 차를 잠시 세우고 구경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해수욕장의 이름은 거진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조금 더 달려서 백섬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랑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 공간이 있고 해안길을 따라 도보와 전망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그리고 전망대에 도착해서 느낀 건데 고성의 바다는 엄청나게 푸른색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바다를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제가 봤던 바다 중에 가장 청량한 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우 추워. 해안선을 따라 길이 나 있는데 바람이 진짜 엄청 불었습니다. 주차 공간에서 전망대까지는 도보로 3에서 4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와 바람이. 바람에서 비둘기 소리 들려요. 바람. 아, 얘 카메라 너무 흔들려. 어우. 전망대는 2층으로 되어 있어서 2층에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롤빗으로 머리 다 빗고 나왔는데 뭐야 이게. 맞을 바람은 다 맞았으니 이제 응봉으로 출발합니다.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하다 못해 추웠는데 응봉은 과연 어땠을까요? 응봉에 올라가기 위한 출발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응봉까지 가장 가까운 출발지 중 하나이고 사찰이 너무 예뻐 보였던 금강섬사로 정했습니다. 포대화상 스님의 오른쪽 길로 올라가는 길이 시작점입니다. 응봉산은 해발 122m로 금강산이 보이는 산입니다. 사실 사전조사 때 금강산이 보인다는 걸 확인 못해서 올라가서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요. 정오가 지나서 많이 덥진 않을 것 같았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그리고 길에 돌이 많아서 올라가시려면 꼭 운동화를 신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 배불러. 아 힘들어. 정상까지 1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요새 운동을 쉬었더니 체력이 너무 안 좋아졌네요. 좀 많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쪽이 금강산입니다. 오 5분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화진포 역사 안보 전시관 및 생태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선 우측에 있는 김일성 별장을 관람하러 갑니다. 본래 이름은 화진포의 성이고 일제강점기 말인 1938년에 선교사 셔우드홀의 의뢰로 교회 예배당과 별장으로 지어진 이곳은 광복 이후 고성군 지역이 북한에 속했던 시절 김일성이 휴양을 즐겼던 곳이라고도 하여 김일성 별장이라고도 불립니다. 6.25 전쟁 휴전 후 고성군 지역이 우리나라로 편입되면서 육군이 철거 및 재건축하여 육군 휴양지로도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별장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은 화진포와 별장의 역사, 2층은 남북 간의 현대사, 3층은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진포 설화에 대한 내용도 흥미로우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김일성 별장에서 내려와 길을 따라 5분 정도 걸어가면 이기붕 별장이 나옵니다. 여긴 뭔가 분위기가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서 그랬나. 티켓의 안내 지도를 보면 이승만 별장이 다른 위치에 있는데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서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표소 밖에 있는 셔우드홀 문화공간으로 갔습니다. 셔우드홀은 1932년 결핵 퇴치를 위해 힘썼고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는 등 3대에 걸쳐 의료 선교사로 한국을 위해 봉사한 한국 근현대사의 의료사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문화공간에는 셔우드홀 가족의 일생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료가 있고 크리스마스 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화진포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노을 보기 전에 사진을 찍으려고 좀 일찍 도착했는데 방수복을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투망을 던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방해가 되지 않게 멀리 떨어져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우 추워. 아우 중간이 없네. 저의 고성 마지막 일정이었던 노을은 해수욕장 건너편 화진포 호수에서 찍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찾았던 맛집들이 일찍 마감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때 알았습니다. 저녁밥 먹으러 가려고 내비를 찍었는데 도착 전에 마감한다고 떠서 찾아보니 금화정 막국수는 물론이고 다른 고성 음식점들도 6, 7시면 다 닫더라고요. 막국수가 너무 먹고 싶었어서 아쉽지만 속초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도토리묵을 좋아해서 여기서 5,000원에 팔길래 한번 시켜봤습니다. 근데 제가 평생 먹었던 도토리묵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양도 대접에 나와서 엄청 많았고요. 막국수도 제가 먹었던 막국수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왕 속초에 왔으니 전부터 보고 싶던 울산바위 별사진을 찍으러 가자는 생각이 들어서 미시령 터널에 갔는데 가로등 하나 없는 밤길에 저 혼자만 있다 보니 너무 무서워서 고성 자전거 휴게소에서도 잘 보인다고 하길래 그쪽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가는 길이 무슨 대관령 길 같은 꼬불꼬불한 길을 30분 정도 올라가는데 그쪽에도 가로등은 물론 차도 없는데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을 타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냥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청색 바다를 보고 싶은 분은 꼭 고성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꼭 자차 여행을 하시길. 관광이 잘 되어 있어 패키지 여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여행지를 가볼까요?